안녕하세요. 약초 교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약초인데 이 약초를 복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이제 시간을 좀 냈는데요. 오늘 약초는 팥배나무입니다. 먼저 이 팥배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제가 사진 찍은 게 있는데 좀 보도록 할게요. 꽃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꽃이 이렇게 하얗게 예쁘게 피는데 봄에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 관상수로서의 가치가 있고요. 또 이게 이제 벌이 많이 이 꿀을 따라오기 때문에 밀원식물로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이 팥배나무가 팥배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이 꽃을 보시면 배꽃하고 비슷해요. 배나무꽃. 그래서 이 팥배, 이 뒤에 배자가 이 배나무 꽃하고 닮았기 때문에 붙여진 거고요. 먼저 이 열매를 좀 볼게요. 다 익은 열매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열매를 보시면 팥처럼 보입니까? 그래서 이 팥배가 팥처럼 보이기도 하고 꽃은 배나무 꽃을 닮았다 해서 팥배나무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 팥배나무는 가을에 이렇게 열매가 익으면 이렇게 붉게 아주 예쁘거든요. 근데 이 열매가 약으로 쓰이는 부위거든요. 근데 이 약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이 이 팥배나무가 대체로 이제 내건성이나 내한성이 굉장히 강한 특성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올라갔을 때 약간 뭐라 그럴까요? 아래쪽이 아니고 좀 위쪽, 그러니까 좀 약간 추우면서도 그 기온이 낮으면서도 좀 수분이 많지 않은 그런 곳에 이제 분포하는 특성이 있고요. 방금 보신 이 팥배나무 열매는 새들이 굉장히 또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봄에는 벌들이 좋아하지만 가을에는 이 새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래서 새들이 많이 이렇게 몰려오는데, 그래서 어디 뭐 공원이나 이런 거 또는 집을 이제 지었을 때 앞에 이렇게 정원수를 이렇게 심어 놓으신다면 봄에는 이제 벌들이 많이 몰려와서 꽃도 예쁘지만 그런 특성이 있고, 가을에는 이 새들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런 정원수로의 가치가 있고요. 자, 이제 팥배나무 잎을 보겠습니다. 좀 덜 익은 열매와 같이 이렇게 잎 사진이 있는데, 이 잎은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 팥배나무 잎은 항산화 작용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는 효과가 많이 밝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피부 주름 개선용 화장품에 이용되고 있답니다. 제가 이거는 사실은 이 논문을 보고 안 사실이거든요. 자, 이 논문이 어떤 논문이냐면 한국 이마케지에 실린 논문인데요. 2014년도 논문이고, 여기에 보니까 이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긴 합니다. 자, 이 팥배나무 제가 열매를 채취를 했거든요. 사실 지금 11월 말이니까 11월 한 20일경에 채취를 한 것 같은데,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제 아들하고 같이 가서 이제 좀 채취를 했는데요. 이거 이제 유튜브 촬영용으로 좀 따가야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열심히 따고 있는데 아들이 그걸 먹더라고요. 근데 먹는데 맛이 좋은지 이 병에 모으지 않고 계속 먹는 거예요. 제가 팥배나무 열매를 먹어봤을 때 이 열매의 맛이 굉장히 시큼합니다. 제가 이전에 소개했던 그 산사라는 그 산사나무의 열매가 있죠. 이 나무 열매처럼 굉장히 시큼한 맛이 강해요. 근데 제가 직접 먹어본 결과 좀 장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신맛이 있고 단맛도 있어서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맛이 될 것 같은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좀 꺼려질 것 같은, 너무 시큼하기 때문에. 근데 좋은 점이 뭐냐면 씨앗이 아주 작은 씨앗, 잘 자란 씨앗이 많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씨앗이 큰 씨앗이 하나 또는 두 개 정도가 있다면 과육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작은 씨앗이 이렇게 여러 개를 이렇게 분포하고 있어서 믹서기로 갈거나 이렇게 했을 때 과육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팥배나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자료를 많이 찾아봤어요. 특히 이제 논문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없어요. 사실 팥배나무 열매에 대한 논문은 없어서 옛날 자료를 근거해서 여러분께 이제 소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찾은 거는 이제 중약대사전이라는 사전입니다. 근데 이 책에 이제 팥배나무 열매를 일단 이름은 수유과라고 합니다. 수유과. 근데 이 열매를 복용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예를 들면 이제 팥배나무 열매를 150g 또는 200g 정도, 150에서 200g 정도를 어디 물에다 달이는 게 아니고 물 반, 술 반.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한방에서는 주수상반이라고 하거든요. 물 반, 술 반. 이렇게 넣고 달여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서 복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복용하는 걸로 되어 있느냐? 혈어 노권. 그러니까 혈액이 부족하고 그리고 몸이 굉장히 피로하고 지쳐있는 사람, 그런 상태일 때 복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빈혈이나 신체 허약증 이런 증상에 사용하는 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약입니다. 근데 이제 달이는 방식이 물 반, 술 반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따온 게 150g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측량을 해가지고 여러분께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팥배나무 열매를 이렇게 채취해 왔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팥처럼 보이나요? 굵은 거 위주로 따왔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거를 한 20일경에 아니죠, 20 며칠경에 채취해 놓고 한 최소한 3, 4일 정도는 방치한 상태거든요. 냉장고에 보관하긴 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채취 시기가 늦었는데 며칠을 더 보관하다 보니까 좀 보기에도 좀 쭈글쭈글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씻으면서 상한 것들이 좀 있어서 곤란했거든요.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채취 시기를 좀 잘 맞추셔가지고 싱싱한 것을 채취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냄비에다가 팥배나무 열매를 제가 측량을 했더니 한 100g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양을 채취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넣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물 반, 술 반 이렇게 해서 달이는 건데요. 자, 일단 물을 붓겠습니다. 자, 적당량 이 정도. 이게 지금 500cc 짜리 물인데 반이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한 200cc 정도 들어간 겁니다. 자, 이제 술을 좀 넣겠습니다. 네. 자, 반반씩 이렇게 물과 술을 넣고 이제 달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중약대사전에는 한 2시간 정도 달이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2시간 달이면 좀 길 것 같고 1시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달인 후에 제가 뭔가 첨가할 거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불을 올린 지가 한 2분 됐을까요? 술을 넣어서 그런지 굉장히 빨리 끓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양이 작아서도 그렇겠지만 끓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자, 이제 1시간 정도 경과되었습니다. 물이 많이 달았고요. 이제 다 퍼졌습니다. 이렇게. 제가 맛을 좀 볼게요.
오, 야, 그냥 그러니까 생것으로 먹었을 때보다, 훨씬 맛있는데요? 저 과육을 조금 더 으깨 볼게요. 조금이라도 이 과육에 있는 성분들이 더 나오면 좋겠다 싶어서 좀 으깨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망에다가 이걸 좀 거르도록 할게요. 자, 뭔가 첨가하기 위해서 거르는 겁니다. 오, 뜨겁네요. 자, 위에서 이렇게 눌러주지 않아도 거의 다 빠졌습니다. 금방 빠지네요. 거름망을 이용해서 걸러낸 이 물에다가 뭘 넣을 거냐면, 자, 꿀을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양이 아니니까 한 스푼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꿀을 넣고 다시 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꿀을 넣기 전에 먹어봤을 때도 맛이 아주 좋았거든요. 근데 꿀을 넣으면은 일단 맛이 더 좋아지겠죠. 꿀을 넣는 이유는 꿀에 열을 가하면 파괴되는 성분이 있어서 열을 가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이 일반적인데, 세상사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 아니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꿀을 가열했을 때 분명히 잃는 성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같은 게 파괴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지만 연구 논문에 의하면요, 꿀을 가열을 했을 때 새롭게 생성되는 물질도 있거든요. 그 물질은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를 하고요. 또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도 기여를 하는 물질이라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잃는 것에 비해서 얻는 것이 더 많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꿀을 가열했을 때 파괴되는 비타민 같은 경우는 다른 음식에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텐데, 가열했을 때 새롭게 생성되는, 그러니까 뇌에 좋은 물질과 뼈에 좋은 물질은, 불을 조절을 좀 해야 되겠네요. 이 물질들은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없는 물질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꿀을 가열했을 때 얻는 유익이 전체적으로 좀 크기 때문에 여기에 꿀을 넣고 약간 졸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졸이면 좋을 텐데, 저는 이제 여러분께 이제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졸이지 않고 그냥 차식으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가열이 됐고 조금 졸여졌는데요. 자, 여러분, 이 색깔이, 냄비 색깔이 지금 바탕색이 검은색이라서 자, 보세요. 약간 붉은 기운이 돌죠. 팥배나무 열매의 색깔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일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어서 마음이 좀 바빠요. 그래서 정신이 없는데, 일단은 완성이 됐는데, 이 수유과가, 즉 팥배나무 열매가 몸이 약한 사람들, 혈액이 부족하고 몸이 굉장히 이제 기력이 없고 약한 사람들에게 쓰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꿀을 넣는 것도 꿀이 그 역할을 또 훨씬 더 증가시켜 줄 그런 약이잖아요. 그래서 꿀을 넣는 이유이기도 하고, 방금 얘기했다시피 뇌에 좋고 또 뼈에 좋은 성분들이 새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나이 든 사람들에게, 또 허약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래서 꿀을 넣는 것입니다. 제가 마셔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맛이 너무 좋습니다. 추천하고 싶은 맛이에요. 일단은
그 생과로 먹었을 때보다 훨씬 더 신맛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꿀을 넣어서 그렇긴 하지만 꿀을 넣기 전에도 단맛이 훨씬 더 강하게 나왔거든요. 이 피로회복제, 그러니까 뭐 비타 또 뭐 바카 이런 하고 비슷한 맛,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맛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도 이제 올해는 이제 좀 너무 철이 지나갔고 내년에는 이 팥배나무 열매를 좀 채집을 하셔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드셔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퀴즈 하나 낼게요. 오늘 팥배나무 열매를 물과 술을 반반씩 넣고 달였잖아요. 그걸 주수상반이라고 그랬는데 옛날 사람들이 해왔던 방식들이고 지금 문헌에도 그렇게 달이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물과 술을 반반씩 넣어서 달이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제 퀴즈입니다. 이 퀴즈를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맞추신 분, 그러니까 처음으로 맞추신 분에게 제가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팥배나무와 제 업무를 하느라고 좀 바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